청소부였던 외국인 여자가 지금은 한국 화장품 시장을 뒤집었다고? 그녀가 만든 제품, 동남아 전역을 휩쓸고 있어요. 한국인도 몰랐던 기후의 비밀을 어떻게 그녀는 알아냈을까요? 이름도 몰랐던 필리핀 여성, 마리아 산토스. 공장에서 내 나라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들으며 시작된 그 싸움. 결국 K-뷰티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눈물, 분노, 그리고 기적.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엄마이자 딸이자 모두의 희망이 된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누군가와 함께 기억되길 바라며 같이 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012년 1월 필리핀 마닐라. 빗물이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마리아는 좁은 방 한 구석에 앉아 낡은 여권을 만지작거렸죠. 23, 꿈 많던 간호대생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장녀만 남아있었죠. 언니, 정말 가야 되는 거야? 12살인 막내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리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2년만 참으면 돼. 거짓말이었죠.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진 뒤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와도 월급은 형편없었고 동생들 학비를 대기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공항 가는 날 새벽, 어머니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셨어요. 한국은 춥다고 하더구나. 몸 조심해라. 그 말에 마리아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죠. 필리핀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만 살았던 그녀에게 한국의 겨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세상이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얇은 카디건 하나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베트남 여성이 떨고 있는 마리아를 보더니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둘러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서툰 영어로 겨우 인사를 했어요. 그 여성도 영어를 잘 못했지만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죠. 산업연수원 기숙사는 인천 외곽에 있었습니다. 6명이 한 방을 썼어요. 베트남에서 온 린, 태국에서 온 쏨땀, 인도네시아에서 온 시티. 다들 20살을 넘긴 앳된 얼굴이었죠. 한국말 어려워요. 쏨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리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거든요. 동그라미와 선으로 이루어진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죠. 한 달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국어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 마디를 제대로 하는 데만도 일주일이 걸렸어요. 드디어 공장 배치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아름찬 화장품.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이었죠. 건물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배정받은 곳은 포장 라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화장품 케이스를 박스에 담는 일. 처음엔 쉬워 보였어요. 하지만 하루 8시간을 같은 자세로 서 있는 건 고문이었죠. 발이 퉁퉁 부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받은 김치찌개를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매운 냄새만으로도 목이 따가웠거든요. 필리핀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시니강이 먹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옆자리에 한국인 직원이 물었지만 마리아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휴게실에서 쉬는 시간, 한국인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네. 그러게. 우리 일자리 뺏어가는 거 아냐? 마리아는 숨을 죽였어요. 그들이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알 수 있었죠. 기숙사로 돌아온 밤, 마리아는 가족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언니, 춥지 않아? 막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마리아는 히터 앞에 바짝붙어 앉으면서도 밝게 웃어 보였죠. 아니야, 여기 따뜻해. 걱정하지 마. 통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23의 나이에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꿈은 접어야 했고, 낯선 나라에서 공장 노동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필리핀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눈이었어요. 하얗고 차가운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신기했죠. 2년만 버티자. 마리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낯선 땅에서 만날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일들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마리아는 공장 입구에서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가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남자는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죠.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 남자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외국인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챈 것 같았어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IT 회사 직원처럼 보였어요. 깔끔한 셔츠에 백팩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마리아가 일하는 공장 사람들과는 달랐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실에 자원봉사를 오는 한서연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 중에 실수가 일어났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유 팀장의 고함 소리가 작업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리아가 제품을 잘못 분류한 거였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이거 다시 분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유 팀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고개를 숙여 일만 했고, 다른 외국인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됐어.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가 내 나라 공장인 줄 알아? 그 말에 마리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내 나라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그날 밤 기숙사 옥상에서 마리아는 혼자 울었습니다. 필리핀의 따뜻한 밤이 그리웠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고 어머니의 손길이 그리웠죠. 무엇보다 자신이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외국인 근로자 F205일 뿐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필리핀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마리아? 아빠가 또 병원에 입원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리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인천의 밤하늘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죠. 병원비는 제가 보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리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됐죠.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는 내일도 쉬지 않고 돌아갈 겁니다. 마리아의 손도 기계처럼 움직이겠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나는 기계가 아니야. 나는 마리아 산토스야.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한국어 수업에서 다시 만날 그 남자가, 그리고 노 차장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그리고 자신이 품고 있는 작은 꿈이 언젠가 한국 화장품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 말이죠.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마리아는 기숙사로 내려가며 중얼거렸어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자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는 맹세였습니다. 2012년 3월 봄이 왔지만 마리아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고 저녁 7시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저녁 회사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실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며칠 전 공장 입구에서 부딪혔던 그 남자였죠. 서연은 밝게 웃으며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깔끔한 글씨체가 인상적이었어요. 마리아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직원들도
피곤한 표정이었죠.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뒤에 수업은 고문과 같았으니까요. 오늘은 쉬운 표현부터 배워볼까요? 배고파요. 피곤해요. 도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다른 한국인들처럼 빨리 말하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했죠. 수업이 끝나고 마리아가 교실을 나서려는데 서연이 불렀습니다. 저기, 마리아 씨 맞죠? 마리아는 놀라서 돌아봤어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니. 네, 맞아요. 혹시 따로 한국어 공부하고 싶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그 제안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마리아는 그때 몰랐습니다. 첫 번째 개인 수업은 부평역 근처 카페에서 이뤄졌어요. 서연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죠. 딱딱한 교과서 말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말부터 배워봐요. 그는 마리아가 공장에서 자주 듣는 말들을 정리해왔습니다. 불량품, 검수, 포장 완료 같은 단어들이었죠. 마리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도 외국에서 일해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주말마다 이어진 수업은 점차 데이트로 변해갔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음식을 먹고 월미도에서 바다를 보고 부평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했어요. 서연은 마리아에게 한국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죠.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너무 매워요. 마리아가 물을 찾자 서연이 웃으며 우유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한국이 그리 춥지 않다는 걸. 한편 공장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불량품이야. 여기 보면 흠집이 있지? 노 차장은 돋보기를 들고 설명했어요. 45살의 그는 공장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기술자였죠. 다른 관리자들과 달리 외국인 직원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남들보다 꼼꼼하게 제품을 검사하는 걸 본 노 차장이 다가왔어요. 마리아 씨, 품질 관리 쪽에 관심 있어요? 품질 관리요? 그래요. 단순 포장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죠. 노 차장은 퇴근 시간 후에 마리아에게 품질 관리의 기초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의 색상을 확인하는 법, 용기의 결함을 찾는 법, 내용물의 상태를 체크하는 법. 마리아는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어요. 센스가 있네요. 이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노 차장의 칭찬에 마리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2013년 여름, 서연이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한강공원의 저녁 노을 아래서였죠.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미는 서연을 보며 마리아는 행복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결혼해 주실래요? 하지만 저는 외국인이에요. 2-9 비자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했죠. 필리핀 여자라고? 공장에서 일한다고? 서연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리아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필리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한국 남자는 필리핀 여자를 무시한다고 들었어. 정말 괜찮겠니? 화상통화로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달라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결국 두 사람은 가족의 축복 없이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노 차장과 기숙사 친구들 뿐이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고 한국에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2014년 초 마리아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두려움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서연은 마리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이구 비자로는 아이를 낳아도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없었고 마리아의 신분도 불안정했습니다. 정규직이 되고 싶어요. 마리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노 차장에게 배운 품질 관리 기술을 살려서 단순 노동자가 아닌 전문가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고등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유 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리아의 서류를 보지도 않고 돌려보냈죠. 그날 밤 마리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더 강해질게. 너를 위해서라도.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한국의 계절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마리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더 이상 그저 버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2015년 7월 회사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중국 제품들이 우리 시장을 다 잡아먹고 있어. 긴급 회의실에서 사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마리아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매출 그래프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름찬 화장품은 작은 회사였어요. 대기업들처럼 브랜드 파워도 없었고 중국 제품처럼 가격 경쟁력도 없었죠. 3개월 만에 매출이 30%나 떨어졌습니다. 동남아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해요. 마케팅 팀장이 제안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도 동남아 시장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그대로 수출했다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마리아는 품질관리실에서 반품된 제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돌아온 제품들이었죠. 변질, 변색, 끈적임 같은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마리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던 제품들이었는데 말이죠. 그해 10월 마리아는 3년 만에 필리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급하게 비행기를 탔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회복하셨고 마리아는 일주일간 고향에 머물 수 있었죠. 마닐라의 뜨거운 햇살이 피부를 태웁니다. 습도는 90%를 넘었어요. 마리아는 가방에서 한국 쿠션 파운데이션을 꺼냈습니다. 회사 제품이었죠. 2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머, 이게 뭐야?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화장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얼굴에서 파운데이션이 덩어리져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괜찮았던 제품인데 말이죠. 동네 시장을 걷다가 마리아는 흥미로운 광경을 봤어요. 여자들이 파파야를 얼굴에 문지르고 있었거든요. 이거 하면 피부가 좋아져. 우리 할머니 때부터 했어. 사촌 언니가 설명해 주었죠. 코코넛 오일, 알로에베라, 망고 씨앗. 필리핀 여자들은 다양한 열대 과일로 피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치듯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만약 이런 성분들을 화장품에 넣으면 어떨까? 한국으로 돌아온 마리아는 들떠 있었습니다. 유 팀장님, 제안이 있어요. 하지만 유 팀장은 서류도 보지 않고 손을 내저었어요. 바빠요. 그리고 생산직이 무슨 제안을 한다고? 동남아 시장을 위한 특별한 제품을. 됐어. 내가 뭘 안다고 제품 얘기를 해? 유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하고 억울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죠. 퇴근 후 마리아는 노 차장을 찾아갔습니다. 노 차장님, 부탁이 있어요. 노 차장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죠. 실험을 하고 싶다고? 쉽지 않을 텐데. 제발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마리아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노 차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폐기 예정인 원료들이 있어. 그걸로 해봐. 실험은 밤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후 텅 빈 실험실에서 마리아는 홀로 일했어요.
파파야 추출물, 코코넛 오일, 알로에베라. 필리핀에서 가져온 재료들을 하나씩 섞어봤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끈적이거나, 너무 묽거나, 색이 이상하거나, 쓰레기통은 실패작들로 가득 찼어요. 많이 힘들지? 서연이 김밥을 들고 실험실로 왔습니다. 만삭의 몸인 마리아가 걱정됐던 거죠. 괜찮아. 이번엔 꼭 성공할 것 같아. 마리아는 지친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내가 동남아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봤어. 평균 기온 32도, 습도 85%. 한국이랑 완전히 달라.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안 맞는 거구나. 둘은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어떤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변질되는지, 습도가 화장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죠. 2개월이 지났습니다.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실험은 계속됐어요. 57번째 시도였죠. 이번엔 제발. 온도 조절 장치에 샘플을 넣었습니다. 36도, 습도 90%. 필리핀의 한여름을 재현한 환경이었어요. 12시간 후, 마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샘플을 꺼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쿠션이 그대로였거든요. 무너지지 않았고, 변색되지 않았고, 끈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어. 드디어 성공했다고. 마리아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노 차장이 실험실로 들어왔어요. 마리아의 얼굴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챘죠. 해냈구나. 네. 정말로 해냈어요. 노 차장은 샘플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거든. 마리아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응원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처음 본 눈은 차갑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마리아도 변했고 그녀가 만든 제품도 한국과 필리핀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죠. 2016년 1월 마리아는 작은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 동남아 출신 직원들이 모였어요. 베트남에서 온 린, 태국에서 온 쏨땀, 인도네시아에서 온 시티, 그리고 필리핀 동포호세까지. 마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떨까요? 다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실험실에서 만든 샘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작은 쿠션 케이스가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죠. 호세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필리핀에서 10년을 산 그는 마리아의 말을 단번에 이해했어요. 이게 정말 더위에도 안 무너져? 12시간 테스트 통과했어요. 36도에서도요. 린이 베트남어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고향인 호치민도 1년 내내 덥고 습했거든요. 쏨땀은 태국의 전통 허브 이야기를 꺼냈고 시티는 인도네시아의 화산재 팩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렇게 열대기후 화장품 연구 모임이 탄생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그들은 마리아의 작은 아파트에 모였어요. 서연이 컴퓨터로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각자 고향의 전통 미용법을 공유했죠. 놀라운 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였어요. 열대 지방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더위와 습기에 대항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할머니는 강황을 썼어요. 망고 씨앗도 좋아요. 기름기를 잡아주거든. 바나나 잎도 써봤어? 대화는 한국어, 영어, 각자의 모국어가 뒤섞여 있었지만 열정만은 하나였어요. 3개월 동안 그들은 127가지 조합을 실험했습니다. 마리아의 냉장고는 열대 과일 추출물로 가득 찼고 거실은 임시 실험실이 되었죠. 갓 태어난 아기가 우는 와중에도 실험은 계속됐어요. 2016년 4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마리아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CEO 이메일 주소가 떠 있었죠. 옆에서 서연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보낼 거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마리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한국어 실력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진심은 충분했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동남아 시장을 위한 새로운 제안. 첨부 파일에는 3개월간의 연구 결과가 담겨 있었어요. 기후 데이터, 실험 결과, 현지 시장 분석까지. 서연이 밤새 정리한 5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돌이킬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공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미쳤어! 청소부가 CEO한테 직접 메일을? 유 팀장의 얼굴은 새빨갰습니다. 마리아를 노려보는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넌 이제 끝이야! 감히 위계질서를 무시하다니! 다른 관리자들도 수군거렸어요. 외국인 직원이 그것도 생산직이 CEO에게 직접 제안을 하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마리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최소한 시도는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오후 3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 씨, CEO님이 찾으십니다. 비서의 전화였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죠. 마리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CEO 사무실은 6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마리아는 계속 기도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문이 열렸습니다. 60대의 CEO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마리아의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페이지 곳곳에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죠. 싱가포르 출장 중에 우리 제품을 써봤어요. 2시간 만에 다 지워지더군요. CEO가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당신이 보낸 샘플은 하루 종일 괜찮았어요. 어떻게 만든 거죠? 마리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걸 때였어요. 저희 나라, 아니, 동남아는 덥고 습해요. 한국이랑 완전히 달라요. 말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보습력, 파파야의 각질 제거 효과, 망고 씨앗의 피지 조절 능력, 전통과 과학을 결합한 3개월의 연구 과정을 설명했어요. CEO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직접 보냈죠? 팀장이나 부장한테 먼저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마리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숨기지 않기로 했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전 그냥 청소부니까요. 일주일 후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회의실 앞에서 30분을 기다렸어요.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다리는 계속 떨렸죠. 노 차장이 곁에서 응원해 주었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씨, 들어오세요.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10여 명의 임원들이 보였어요. 유 팀장도 있었죠. 그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마리아는 최선을 다했죠. 슬라이드에는 동남아 시장의 가능성이 담겨 있었어요. 6억 명의 인구, 급성장하는 경제, 한류 열풍까지. K-뷰티는 인기 있어요. 하지만 맞지 않아요. 날씨가 다르니까. 그녀는 실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제품과 새로 개발한 제품의 차이가 확연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동남아의 지혜가 만나면 새로운 시장이 열려요. K-뷰티가 정말로 세계로 가려면 현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리아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CEO가 입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리아 씨가 책임자로요. 믿을 수 없었어요. 꿈인가 싶었죠. 하지만 CEO의 다음 말에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단 6개월 안에 성과를 보여주세요. 못하면 프로젝트는 취소입니다.
도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K-트라펙 라인의 첫 제품이 동남아 5개국에 동시 출시되는 날이었죠. 마리아는 새벽부터 사무실에 나와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실시간 판매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첫 1시간, 숫자는 미미했어요. 마리아의 손에는 땀이 배었죠. 6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마리아, 마닐라 매장에 줄이 서 있대. 호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어서 방콕, 자카르타, 호치민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후가 되자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저녁 6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00%. 전년 대비 300% 증가? 노 차장도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이런 반응을 얻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필리핀 마닐라의 한 백화점. 화면 속에서 마리아의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호세가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연결해 준 거였죠. 마리아, 내가 만든 거라며? TV에 나왔어. 현지 뉴스에서 K-트라펙을 혁신적인 열대기후 화장품이라고 소개했던 거예요.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기술과 자국의 전통이 만난 제품에 열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마리아도 눈물이 났습니다. 청소부였던 딸이 이제는 제품 개발자가 되었으니까요. 엄마, 이제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화면 너머로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에 4년간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2017년 3월, 마리아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 씨, 정규직 전환과 함께 27 비자로 변경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마리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2구 단순 기능 인력에서 27 전문 인력으로의 전환. 그건 단순한 비자 변경이 아니었죠. 한국 사회가 그녀를 전문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리고 글로벌 제품 개발팀의 책임 연구원으로 임명합니다.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 F205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마리아 산토스 연구원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멈췄어요. 그곳엔 그녀의 이름이 적힌 사무실이 있었죠. 작지만 창문이 있는 공간. 4년 전 처음 청소했던 그 층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 차장님의 축하 카드가 놓여 있었어요. 드디어 같은 층에서 일하게 되었네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마리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의 공장 지대가 한눈에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도 꿈을 품고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겠죠. 2018년 K-트라펙은 동남아 화장품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매출은 매년 200%씩 성장했고 아름찬 화장품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했어요. 그 중심에는 마리아와 그녀의 팀이 있었죠. 마리아 팀장님, 태국 바이어가 추가 주문을 원한대요. 이제는 팀장이 된 마리아. 그녀의 팀에는 8개국 출신 직원들이 있었어요. 각자의 문화와 지식을 살려 현지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2020년 CEO가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다문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마리아는 놀랐어요. 회사가 그녀의 경험을 인정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려 한다니. 저처럼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맞아요. 마리아 씨가 증명했잖아요. 가능하다는 것을. 프로그램 설명의 날, 강당은 꽉 찼습니다. 2구 비자로 일하는 수십 명의 외국인 직원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눈빛은 4년 전 마리아의 눈빛과 같았죠.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청소부에서 시작해 팀장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실패와 좌절,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용기에 대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진 특별함이에요. 여러분의 문화, 경험, 지식, 그게 바로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청중 속 한 베트남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정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으니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2021년 가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뷰티 엑스포. 마리아는 메인 무대에 서 있었어요. 다문화가 만든 K-뷰티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거죠. 청중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K-뷰티가 세계로 나가려면 세계를 품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9년 전 서툰 한국어로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던 그 여성은 이제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